네, 안녕하세요. 공무원 18년차 6급으로 퇴직한 카타임 토마입니다. 지난번에 퇴사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물론 조금씩 조회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공무원 얘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또 보신 분들이 뭐 지인이나 아니면 현직에 계신 분들이 괜찮았다, 다음 편도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모르겠어요. 그게 진심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피드백을 들어서, 그리고 또 그 영상이 처음 영상이었잖아요. 공무원 얘기에 대한 처음 영상이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은 더 이어나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한번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무원 급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미 공무원 급여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또 다른 채널이나 다른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좀 더 좀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9급 때 이제 추가 근무 하나도 안 뛰고 그냥 막 칼퇴근하고, 일이 그렇게 많은 시기가 아니어서 그게 가능했었는데 한 달을 해봤어요. 그때 평달에 월급이 134만원 나왔습니다. 9급 때요. 되게 적죠. 그래서 초과 근무를 포함해서 한 150에서 16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9급 때.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월급이 좀 오르긴 했어요.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9급 직원한테 물어봤을 때 초과 근무 없이 한 187만원 정도 실수령액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아니어서, 군대 기간도 이제 연금에 포함되면 연금을 2배씩 떼어가거든요. 그게 아니었으니까 187만원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170만원 초중반 받으실 거예요. 재작년 기준으로요. 적죠. 굉장히 적습니다. 이 얘기를 그때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민원인이 그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이, 그게 사실이냐고, 이렇게. 그분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200만원 이상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이냐고, 진짜 그거밖에 안 받냐고 이렇게 되묻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약간 좀 이제 9급 직원들 그리고 8급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월급을 좀 더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7급 이상의 직원들보다 8급, 9급의 직원들을 좀 월급을 좀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재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랐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래도 적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월급을 못 올려주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안 오른 느낌이 들어요. 제가 당시 8급일 때 저희 6급 제 사수 계장님이죠. 제가 이렇게 힐끔 봤어요. 월급 명세서를 힐끔 봤는데 한 300 초중반? 그 정도 받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퇴직하기 전에 300 초중반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8급에서 6급 되는 그 시간이 대략 한 10년 정도 됐나? 그 기간 동안 실수령액이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물가는 얼마나 뛰었나요? 자동차를 예를 들자면은 그 당시에 그랜저가 한 3천만 원 초반이면 샀는데 지금 한 5천만 원 줘야 될걸요? 그 정도로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이 입직하셨다가 금방 퇴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월급 받고 살 수 있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현타도 오고, 그렇다고 해서 받는 월급에 비해서 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 일이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일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고유 업무들도 있고요. 인허가 같은 거, 그리고 사업을 맡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일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다 보니까, 전 공항에 있다 그랬잖아요. 공항을 만들라는 명령이 내려오면은 예산이 몇 천억씩 되잖아요. 그런 거를 핸들링 해야 되는데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못하면 감사받아서 징계도 받는데. 근데도 월급은 이렇게 작은 거죠. 예전 같으면 이 권한이 있으니까 솔직히 몇 천억을 집행하는 그 집행 단위에서 감독 업무를 한다는 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그 권한에 대해서 자부심도 생기고 하겠지만, 최근엔 또 그런 분위기도 아니죠. 권한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입직해서 한 1, 2년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월급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 너 말고도 할 사람 많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이렇게 입직하셔서 많은 분들이 님들 말씀처럼 이렇게 그만두고 계십니다. 말하다 보니까 좀 너무 나갔는데요. 그래도 저는 맞벌이 부부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제는 좀 맞벌이로도 좀 빡빡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좀 문제입니다. 맞벌이로도 힘들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건데, 저 들어올 때만 해도 맞벌이 부부 하면 중소기업 사장 안 부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부럽습니다. 월급을 좀 올려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뭐 젊은 친구들도 입직하셔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죠. 지금처럼 월 200도 못 받는데 이건 뭐 결혼할 생각이 있겠나요? 그럼 뭐 10년 20년 뒤에 개장 정도 되면은 좀 나아질까 해서 제 월급 명세표 보면은 이거 뭐 한숨 푹푹 쉬죠. 이 혼자 먹고 살기에도 힘든 이 정도 월급 자꾸 주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적당히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물가 상승만큼은 이제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공무원 월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 생각도 약간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영상을 찍을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